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지연입니다. 네, 평범했던 삶에서 유산화로 더 누리고 싶은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지연이고요. 저번 주 아시나 봐요. 저번 주에 저희 스폰서님께서 이 자리에서 찬스 미팅을 멋지게 해내셨는데요. 네, 저랑 이름이 똑같아서 따라해봤습니다. 네. 저는 공무원인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넉넉진 않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았고요. 세 자매 중 그 둘째 딸로 자라났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집 둘째 딸이 가장 열정이 많다고. 네. 저는 그 열정을 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번 돈,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대학 시절에는 그 남들 다 하는 해외 배낭여행이 너무 가고 싶어서 이렇게 쓰리잡을 뛰면서 그 비용을 마련했었는데요. 마침 저희 언니가 이렇게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했었는데 여름을 맞이해서 중국 실크로드 배낭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배낭여행이 너무 가고 싶어서 그 여행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네, 그곳은 이렇게 오지와 이렇게 사막을 이렇게 횡단하는 그런 여행이었는데요. 그 여행이 너무 힘들었는지 여행 내내 쌍코피가 납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사막의 정상에 올라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쌍코피가 나는 바람에 저희 언니가 저의 코를 막고 이렇게 웃으면서 찍었던 사진이 있고요. 네, 이렇게 힘든 일정을 소화해내고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예전의 컨디션만큼의 그런 컨디션을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시차 적응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저희 어머니께서 저의 목을 보더니 목이 너무 많이 부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을 같이 갔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갑상선 항진이라는 병명을 주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열정은 주셨는데 체력은 주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갑상선 항진은 이렇게 아픈 병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무리를 해도 쉽게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예민한 성격으로 이렇게 화가 많았습니다. 저는 제 성격이요 굉장히 이렇게 더러운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갑상선 때문이었던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성격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 혼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행동하는 일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 돼버렸는데요. 그런 성격과 체력으로 저는 10년 동안 방과후 컴퓨터 강사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오랫동안 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예, 하루에 4시간 분이 일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체력과 이렇게 성격에 맞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 일에도 이렇게 위기가 옵니다. 예, 매년마다 이렇게 재계약을 해야 되는 불안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임용고시를 갖추고 이렇게 능력 있는 선생님들한테 치이게 되면서 저의 설 자리를 잃게 되죠. 그러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나의 기술이 있고 내가 하는 사업이라면 이런 불안감 없겠지라고 네, 다들 생각하는 자영업을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평소 관심이 있었던 피부 관리샵을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제가 사장이 되면 제 마음대로 일을 하고 제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보다 샵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12시간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2년이라는 세월이 홀딱 지나가 버렸는데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샵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가 우연히 저 창문을 바라보게 되죠. 이곳은 마치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꼈고요. 저는 노예제도에 팔려나온 그런 노예 같은 그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갑상선 항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갑상선 항진이 이렇게 심해지면은 목이 붓는데
더 심해지면은 눈까지 튀어나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저는 늦은 나이에 저희 신랑을 만나서 군인인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요. 저희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바로 아이가 생겼었어요. 근데 5주 만에 계류 유산을 하게 되죠. 이렇게 유산의 아픔도 체력적인 한계에도 이렇게 저는 일만 하는 제가 어느 날 한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연히 이런 분들이 저희 샵을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네트워크 다단계 하시는 사업자님들이셨는데요. 저는 이분들이 크게 이렇게 거부감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추천하는 제품을 이렇게 사고 제품을 체험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H사 사장님께서는 저희 샵 고객님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렇게 제가 안타까우셨는지 이 H사 사장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연 씨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해서 버는 돈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벌 수 있는 돈이 있어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른 방법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H사 사장님을 따라서 사업 설명회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 노동 수익과 권리 수익의 차이점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그 H사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졌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더니 사장님께서는 8명의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없는 인맥이지만 생각나는 지인 한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은 저와 컴퓨터 강사 일을 함께 했던 지인분인데요. 평소 저희 샵에 VVIP 고객님이기도 했어요. VVIP 고객님이 왜 VVIP일까요? 네, 매주 오시는데요. 이렇게 동네 지인들을 매주 다른 분을 이렇게 계속해서 소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소개를 잘 시켜주시는 이분이 적임자인 것 같아서 저는 이분께 함께 하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절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초기 비용 500만 원 필요해요 라고 했더니 이분께서 그 돈이 지금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렇게 벌어보겠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제가 전화를 걸자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지인께서 자기가 여기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여기 약사님이 그런 비슷한 일을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여기 와서 비교 좀 해봐 라고 해서 비교해보는 건 나쁘지 않지 라는 말에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은 저의 스폰서님이 되셨어요. 저는 이렇게 사인업을 하고요. 열정적으로 열심히만 하면 일이 되게 잘 될 줄만 알았어요. 제가 잘 됐을 것 같은가요? 네, 생각보다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열정을 담아서 저희 고객과 주위의 사장님들께 이렇게 제품과 사업을 전달했는데요. 그분들의 표정이요, 굉장히 싸늘하더라고요. 원래 제가 이렇게 주눅 드는 성격이 아닌데 갑자기 주눅이 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께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다라고 추천해줬더니 다단계 하는 년이라고 하면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님께서는 그냥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유산화는 다른 일과 다르게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저의 열정 또한 이렇게 급락을 타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급락을 타다가 지하 100층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네, 이 일은 나와 안 맞는 일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탑승해서 하차하기까지가 2년이란 세월이 흘러져 버렸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 파트너님과 저희 스폰서님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유산화를 다시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이렇게 군인인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년 동안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 가족을 만들자라고 해서 샵을 정리하고 신랑이 있는 군인 간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때부터 저의 현실 점검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는 그 신랑과 결혼할 때 신랑의 키만 보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신랑의 월급 통장을 보지 않은 거에 굉장히 후회를 하고 맙니다. 월급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대전 관사인데요. 군 가족들의 불편함이 없다는 그런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게는 아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삭막한 이곳이 사막과 같은 것 같이 느껴져서 빨리 이곳을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저희 수익이 0이죠. 예. 그래서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돈을 써야 하는 제 자신이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생각나는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바로 유산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요, 이렇게 신랑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이거 유산화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신랑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가 더 낫겠죠. 네, 저희 신랑이 당신은 간절함이 없어서 성공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는 이렇게 성공한 리더님들의 스토리와 저의 스토리를 비교했을 때 저는 그냥 이렇게 어렵게 살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뭐 애가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뭐 제가 10억 넘게 뭐 빚을 진 것도 아니었고 이래저래 저도 이렇게 그렇게 성공자들의 간절함이 저한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이렇게 간절함을 찾기로 합니다. 제가 이렇게 40대에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분이 저를 받아주는 데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수도권에 모든 이렇게 인프라가 다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빨리 가고 싶었고요. 이 32평 집을 사고 싶었습니다. 왜 32평이냐면 이렇게 32평 정도 돼야 이렇게 홈미팅을 조금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월 500을 벌었을 때 가장 여유롭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유산화 없이는 평생 건강할 자신이 없어서 저는 이런 간절함을 담아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의 유산화 마케터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은 저를 이렇게 모델 삼아서 저를 만들기로 합니다. 유산화를 제품으로 저를 적시기로 하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적시기 위해서는 해독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4번 이상의 해독을 하고요. 그러면서 갑상선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저의 외모와 이렇게 바디라인의 전성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20대 때도 못 입었던 이 크롭티와 이렇게 레깅스를 입고 활기를 치고 다닙니다. 네, 그리고 저는 100% 시스템을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했는데요. 저랑 성향이 좀 비슷한 성공자들을 벤치마킹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저만의 홈미팅도 이렇게 열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자신 없었던 부분이 2대1 미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2대1 미팅을 잘하고 싶어서 팀 내 1대1 트레이닝 및 복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자신감을 좀 찾을 무렵에 이렇게 보석 같은 뎁스 파트너님들도 생깁니다. 이렇게 저는 유산화로 감을 잡기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저희 스폰서님께서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박지연 리더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뛰세요. 이거 저희 스폰서님 말 아닌 것 같죠? 네, 저희 상위 스폰서님이신데요. 네, 상위 스폰서님이 이 말씀 하시고 저한테 박지연 리더님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에 박지연 리더님을 넣으세요 라고 하면서 저를 로드 투 골드에 이렇게 합류를 시킵니다. 네, 절대 강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로드 투 골드에 합류를 하면서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이렇게 스폰서님의 작은 목표 속에서 제가 어느새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매일 고개로였는데요. 시간 속에 유산화 넣기 하루 미팅 5건 이상 요거를 목표로 띄었고요. 그 다음에 마중물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일요일 날 이렇게 뜨는 주급이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열심히 뛰면은 목표에 달성을 할 수 있다라면서 자동 신규 100포인트 이상 늘리기를 파트너님과 함께 프로모션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와 뎁스 파트너님의 PPTS에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팀과 함께 삼척과 제주 프로모션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리서밋을 도전하면서 미국 컨벤션을 기점으로 점프업 다음 달에 미국 가시나요? 네, 미국 가면은 좋을 것 같죠? 네, 주급도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점프업을 하라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저는 뛰기 시작합니다. 네, 그랬더니 제가 어느새 이런 프로모션에 도장을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삼척 2인과 제주도 2인 달성을 했고요. 이 리서밋을 달성을 했는데 13주라는 긴 호흡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힘들 때마다 저는 이미 다낭에 갔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우주의 기가 저한테 오듯이 이렇게 좋은 프로모션으로 달성을 하게 됐고요. 달성하고 보니까 이 여행이 1+1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모시고 갈까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유사나를 소개시켜주고 가슴을 항상 응원해주는 저희 스폰서님을 함께 했습니다. 네. 박수 안 주시나요? 저희 스폰서님이 아들만 둘이세요. 그래서 딸이 없어서 공짜 비행기 탈 일이 없어서 슬퍼하셨는데 제가 그 공짜 비행기를 태워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스폰서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잘 키운 파트너 하나 10달 안 부럽다라고 아직까지 자랑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유산화가 성장의 가속도가 붙을 때 저 또한 그 성장에 올라탔더니 이렇게 1000억 달성 매출 기념 파티까지 본사에서 하는 그런 파티까지 초대되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골드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 스폰서님이 먼저 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리고 저희 1호 파트너님이 되셨거든요. 저희 1호 파트너님이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부럽죠. 네, 제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저희 스폰서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이렇게 잘할 거면서 이렇게 진작에 못했어 라고요. 그러게요. 제가 왜 진작에 못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유산화에서 성장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5가지 키워드로 줄여봤는데요. 저는 이 일이 혼자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를 거절한 게 아닌데 마치 유산화를 거절한 것 뿐인데 마치 나를 거절한 것 같아서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그리고 남과의 성장, 남과의 환경과 나를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 나만 성공 못할 거야 라는 성공에 대한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핑계인데요. 제가 홈미팅에서 이렇게 발표 순서를 이렇게 넣거나 저를 아니면 세미나나 1박 2일에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스폰서님 말씀하잖아요. 그때 저 못해요. 저는 아기가 어려서요. 라는 핑계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예, 이랬더니 뭐 잘 될 턱이 있나요? 네, 당연히 안 됐죠. 예, 그래서 제가 유산화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거는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시스템을 통해서 제대로 고치고 배우면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요, 이렇게 파트너님과 스폰서님과 함께 하는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존심은 미국 컨벤션 때 버리고 왔어요. 네, 버리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매주 일주일에 책 1권 이상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산화는요,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오로지 비교할 대상은 어제의 나, 그리고 작년의 인컴 대비 올해 인컴, 오로지 저와 비교하는 절대 평가였더라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확신과 이렇게 사업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저의 성공에 대한 확신 또한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사입니다. 성공한 리더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하기 싫은 일을 해낼 때 성공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팀이나 이렇게 그룹에서 맡겨진 임무가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강의도 두렵고 떨리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현재 이렇게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었고요. 저는 갑상선이 굉장히 좋아져서 온순한 성격의 엄마로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건강검진에 진짜 병원 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산화는요, 여행이 일상인데요. 창살 같은 감옥 같은 정해진 장소에서 일만 하던 저에게 이렇게 뭐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사진은요, 이렇게 최근 사진이라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5월에 이렇게 코로나 격리 해지가 끝나게 되면서 레전드 팀에서 이렇게 야유회를 갔던 사진인데요. 2년 동안 사진 속으로만 봤던 리더님과 형제 라인들 스폰서님을 만나게 되면서 서로 연예인 보는 것 같다라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함께 했습니다. 네, 유산화 이모들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집입니다. 수도권에 32평 아파트를 사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거실까지만 집이고요. 나머지는 은행 집이긴 한데 유산화로 열심히 성장해서 무부채인 저희 집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더 좋은 거는 저희 1호 파트너님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집에서 내일부터 연화 홈미팅을 함께 할 예정이고요. 네. 저는 앞으로 유산화로 더 누리는 삶이 목표인데요. 올해 말까지 월천녀가 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저희 산하로 리더스 4명을 함께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5년 뒤에 저희 남편을 은퇴를 시켜서 자유로운 몸으로 이렇게 저희 상위 스폰서님처럼 캐나다 이민을 가는 게 저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5년 후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요? 네.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는 오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유산화를 선택한 저는 5년 뒤의 삶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네, 유산화요? 네. 네, 유산화를 선택한 여러분들의 5년 뒤에 오늘 원하시는 삶을 응원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